자, 오늘은요, 의사들이 말 그대로 교과서를 잠시 덮어두고 오직 과학적인 추론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어떤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뇌까지 퍼진 암을 막아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여기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기적 같은 약 덕분에 폐암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평화로웠죠. 하지만 길고 길었던 그 평화로운 침묵이 어느 날 깨지고 맙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장, 5년간의 휴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7년 전, 70세의 한 환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인데요. 보세요. 7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려 5년 동안은 표적 치료제가 정말 잘 들어서 암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런데 2년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암이 하필이면 뇌에서만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의사들이 정말 아무런 확증 없이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현재 2년 넘게 암이 사라진 완전 관해 상태라는 거죠. 이 극적인 흐름, 이걸 꼭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문장이 당시에 얼마나 희망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평가에서 부분관해, 이후 5년간 거의 완전관해.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요, 암 환자에게는 정말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만큼 이 치료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의 새로운 전략. 평화롭기만 했던 5년의 휴전이 도대체 왜 깨진 걸까요? 과학은 그 해답을 바로 암세포, 그 자체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환자의 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EGFR 변이라는 유전적 결함이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고장나서 계속 밟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암세포가 멈추질 않고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마구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바로 게피티닙이라는 약입니다. 이 1세대의 표적 치료제는요, EGFR 변이라는 그 폭주하는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 라인을 딱 하고 차단하도록 설계된 약이었어요. 하지만 암세포는 정말 영리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죠. 암이 반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T790M 내성이라는 새로운 돌연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암이 막혀버린 연료 라인을 피해서 새로운 공급로를 실적 파는 것과 같아요. 결국 첫 번째 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불가능한 선택. 암은 다시 돌아왔는데 의사들은 마치 캄캄한 밤에 계기판이 다 꺼진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말 그대로 아무 정보 없이 비행해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깜깜이 비행을 해야 했을까요? 일단 뇌조직을 직접 떼어내서 검사하는 생검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환자에게 너무 위험했습니다. 당연히 환자도 거부했죠. 그럼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액체 생검은 어땠냐고요? 이건 또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결국 의사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암이 T790M 내성을 얻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 앞에는 두 가지 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게피티닙. 이건 원래 EGFR 변이만 공격하고 결정적으로 뇌로는 거의 들어가질 못해요. 반면에 신약인 오시머티닙은 기존 변이는 물론이고 우리가 의심하는 그 내성 변이까지 공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 투과율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뇌 투과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보호막은요, 마치 철옹성처럼 외부 물질, 특히 약 같은 것들이 함부로 뇌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약, 오시머티닙은요, 이 철옹성 같은 요새를 과연 얼마나 뚫을 수 있을까요? 그 수치가 놀라지 마세요. 바로 31.7%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뇌로 들어가는 약물에 있어서는 거의 형뭉에 가까운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오시머티닙은 30%를 훌쩍 넘는데 기존 약물들은 6%의 벽도 넘기가 힘듭니다. T705M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은 없었지만 이 압도적인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의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했을까요? 네 번째 장으로 갑니다. 어둠 속의 총성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확증은 없었지만 과학적인 가능성,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의료팀의 일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사는 불가능한데 환자의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과감한 도박을 선택합니다. 첫째, 내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약, 오시머티닙 투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MRI에서 놀랍게도 뇌종양이 줄어드는 부분 관해가 확인됐습니다. 이 희망적인 결과 덕분에 이어서 정의적 방사선 치료까지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완전 관해에 도달했죠. 그리고 이 상태가 지금까지 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도박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치료 지침을 다시 쓰다. 도대체 어떻게 치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상황이 치료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암이 T790M 내성을 얻었을 거라는 추측이 맞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약에 대한 내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생체 이용률, 다시 말해 약이 암세포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거였죠. 암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이전 무기는 애초에 뇌라는 요새의 성벽조차 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단 하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오시머티닙은 그 뛰어난 뇌 장벽 투과 능력 덕분에 뇌 전이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뇌에서 암이 다시 자란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새로운 내성이 생겼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자의 이야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연구 저자들의 결론이 이 모든 것을 딱 요약해 줍니다. 이전 치료 중에 뇌에서만 암이 다시 나빠지고 내성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오시머티닙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건 어쩌면 치료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의학의 다음 위대한 도약이 꼭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시작될까요? 어쩌면 때로는 한 환자와 의료진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선택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